네, 이번 시간은 673회 폐용량 폐용적 세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거 그 2024년에 생활스포츠 지도사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72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보신 분만 기억이 나시겠죠? 식당이 4층짜리예요. 1층, 2층, 3층, 4층이 있는데, 여기는 항상 셰프님들이 잔류하고 있는 주방이고, 2층과 3층, 4층은 예비로 확보해 놓은 공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비로 확보했다는 얘기는 단체 손님이나 아니면 뭐 예약 손님들이 오는 비상사태, 막 직원들 숨 차는 상태, 이런 상태 때 가동을 하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해 놓은 공간이고, 평상시에는 3층만 가동해도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손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하겠죠. 그러면 이 식당의 규모를 평가할 때는 1층에서 4층을 평가합니다. 이 식당 어느 정도 규모야? 그러면 4층짜리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식당의 기능, 즉 식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규모를 평가할 때는 2층에서 4층이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이걸 우리 폐에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4층, 1층은 항상 공기가 잔류하고 있어요. 그걸 잔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층과 4층 같은 경우에는 예비로 확보해 놓은 공간입니다. 여기도 예비예요. 왜냐하면 비상사태 때 폐에 있어서, 호흡에 있어서 비상사태는 운동할 때예요. 예, 호흡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요 3층의 규모, 요걸로도 호흡이 가능해요. 호흡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니라 이 호흡량으로도 산소 공급이 가능하다. 요런 걸 우리가 1회 호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1회 호흡량. 그러므로 분당 환기량을 구한다. 분당 환기량이라는 건 1분 동안에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니까 1회 호흡량 곱하기 1분에 호흡 몇 번 해요? 호흡수, 요거 곱하면 돼요. 그럼 분당 환기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폐의 규모를 평가할 때는 이만큼으로 평가하죠. 요런 걸 총 폐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호흡과 관련해서 잔기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잔기량을 평가하진 않으니까 폐의 기능, 호흡의 기능을 평가할 때는, 그러므로 요만큼을 평가해요. 요런 거를 폐활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폐활량이라는 건 최대 흡기후 최대 호기에도 남아있는 잔기량 그거 빼고 그거 평가하는 게 폐활량이에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아, 그런 거구나. 근데 요거 제가 분당 환기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당 환기량. 그죠? 분당 환기량이라는 건 폐에 들어오는 1분 동안에 폐에 들어오는 공기인데, 이 분당 환기량이 모두 가스 교환에 관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폐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폐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폐포 안에 공기가 들어오면 폐포의 공기가 가스 교환에 관여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관여하는 양을 폐포 환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폐포 환기량이 중요한 거죠. 근데 폐포로 들어가는 입구, 길목에 뭐가 있어요? 사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부학적 사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 죽은 공기가 이렇게 존재해요. 죽은 공기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공기예요. 그러므로 환기량에서 이 사강량을 빼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가스 교환에 관여하는 폐포 환기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요거 이제 2024년 문제인데 제가 조금 줌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준씨, 민재씨, 다영씨 준, 민재, 다영 존칭 생략합니다. 과감하게. 1회 호흡량 곱하기 호흡률이라는 건 결국 분당 횟수니까 호흡수, 호흡률 같은 얘기예요. 여기 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율이라고 말을 한 거고, 그럼 곱하면 7,500이 나오거든요. 7,500ml가 나와요. 그게 분당 환기량인데, 폐포 환기량은 사강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1회 호흡량에서 사강량을 뺍니다. 거기다가 호흡수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4,500이 나와요. 아, 얘는 4,500이 나오는구나. 민재 같은 경우는 500에서 똑같죠. 1분당 환기량은 똑같아요. 500 곱하기 15 하면은 7,500으로 똑같습니다. 7.5L도 같은 얘기죠. 근데 폐포 환기량은 500에서 호흡량에서 4강 빼야 되잖아요. 요거 빼야 되잖아요. 요거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350 나오나요? 350 곱하기 15 하면 5250 정도 나올 거예요. 그쵸? 아, 그런 거구나. 그리고 다영 같은 경우에는 750 곱하기 10 하면 7500으로 똑같이 분당 환기량은 동일한데, 폐포 환기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를 빼요. 750에서 150을 빼면 500이 나오죠. 500이 나오나요? 600이 나오죠. 600 곱하기 10 하면 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환기량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스 교환에 관여하는 폐포 환기량은 다르네. 그러니까
다영이의 분당 환기량은 6리터로 가장 크지만 주은이가 제일 작죠, 페퍼 환기량이.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인데,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게, 얕은 호흡이죠, 이거는. 얕은 호흡. 호흡 수는 많죠. 근데 호흡량이 적다는 얘기는 호흡을 얕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 다영이 같은 경우에는 호흡 수는 적고 1회 호흡량이 많다는 얘기는 깊은 호흡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더 페퍼 향기량이 높아요? 다영이가 높죠. 페퍼 향기량이 높다는 얘기는 가스관에 관여하는 양이 많다는 얘기니까 어떤 게 운동할 때 더 유리합니까? 다영이가 유리한 호흡을 하고 있다까지 생리학적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까지 하고 673회를 마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